그림을 보시면 I will은 주어가 2인칭이 되면 you will이 아니라 you shall이 됩니다. 조동사가 will에서 shall로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으로 I shall은 2인칭이 되면 you shall이 아니라 you will로 조동사가 shall에서 will로 바뀝니다. 이제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I will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땐 shall I가 되고 you shall은 will you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가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가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는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남쪽을 향하고 섰을 때는 왼쪽이 동쪽으로 변하고 오른쪽은 서쪽으로 변합니다. 사실 이건 변한 게 아니고 방향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조동사의 사용도 알고 보면 이와 좀 비슷합니다. 조동사는 본질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동쪽하고 서쪽이 바뀌듯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동사가 가진 본질적 성격이란 다름 아닌 그 조동사가 의지 동사인가 무의지 동사인가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뜻으로 연결성 없이 사용되는 것 같았던 조동사의 많은 사용법 이해에 대한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지동사가 뭐고 무의지동사가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전 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본문의 표처럼 같은 뜻을 가진 단어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커플들의 차이점은 한 가지로 동일하고 그 차이점은 의지동사인가 무의지동사인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도적이었는가 아니면 우연이었는가입니다. 풋과 셋을 예로 들면 풋은 놓여지는데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놓여지는 것이고 셋은 내가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놓을 장소를 선택해서 놓는 것입니다. 그럼 각 조동사들이 의지동사인지 무의지동사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것은 해당 문장의 주어가 그 동작의 주체라는 의미지. 뜻이 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결심했다와 같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will과 shall은 커플입니다. will은 의지동사이고 shall은 will의 무의지동사입니다. 마찬가지로 shall의 의지동사는 will입니다. will과 shall만 본래부터 카운터파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can과 must는 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can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쓰였고 무의지 동사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나중에 의지동사의 필요성이 생겨 be able to를 can의 의지동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must는 무엇해야 한다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 뜻이 무엇해야 한다이기 때문에 무의지동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의지동사입니다. must도 can처럼 나중에 무의지동사로 사용할 필요성이 생겨 have to를 must의 무의지동사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may는 허락의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의지, 비의지 구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will과 shall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조동사의 사용은 너무 다양해서 이런 영상 하나로 조동사를 다룰 때는 코끼리 다리 더듬기 격일 수도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의지, 무의지 특징을 잘 보여주는 조동사의 사용법에만 초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will과 shall은 지금 결정한 것을 말할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원래의 뜻은 무엇일 것이다 였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법을 보면 둘이 같은 뜻이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둘은 상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will은 의지동사입니다. 문장의 주어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shall은 그 반대입니다. 문장의 주어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를 세 가지 질문 형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청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은 offer와 suggest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서제스트는 무엇 하지 않을래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오퍼는 제안이라기보다는 제공에 가깝습니다. 오퍼는 상대방의 이득을 위해 내가 어떤 것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무역회사에서 주문서를 오퍼라고 하기도 하며 영어로 곡물이 오퍼링입니다. 오퍼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청 표현을 보겠습니다. Wi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Shall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요청은 상대방의 결정이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인 당신이 행동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help me를 할 주체와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의지 동사인 will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shall을 사용한 문장은 비문이며 can을 사용해도 됩니다. offer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Shall I clean up your room? Will I clean up your room? Can I clean up your room? offer의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인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클린업 하는 것이 나이니까 주체가 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클린업 하는 것의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의지가 아니라는 뜻의 무의지 동사인 shall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can은 양쪽에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an은 무의지 동사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그럼 쉘도 무의지 동사인데 왜 can만 양쪽에 사용되고 쉘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고민이었고 명확한 답을 드릴 순 없지만 can은 박쥐나 혹은 중립국 같은 성격인 것 같고 will과 shall은 처음부터 서로 상대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동사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단순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Shall we have pizza tonight? Will we have pizza tonight? Why don't we have pizza tonight? 단순 제안으로 우리 무엇 하는 게 어때인데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당신의 뜻을 혹은 당신의 의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무의지 동사인 shall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will과 shall의 의지 무의지를 일반 문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will은 주어의 의지와 결정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주어가 1인칭일 때 뜻이 스트롱합니다. 센 표현이고 때론 감정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반면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갈 때는 표현이 약해집니다. 반면 shall은 무의지 동사이기 때문에 1인칭일 때 뜻이 약해지다가 2인칭, 3인칭으로 가면 뜻이 엄청 세집니다. shall은 2인칭, 3인칭으로 갔을 때 표현이 어마무시하게 세집니다. 아예 1%도 용납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will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ill의 1인칭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I will get A on this exam. I promise. We will not tolerate smoking inside the building. 두 문장은 꼭 이번 시험에서 A를 맞겠다와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로 강력한 표현입니다. will이 주어가 2인칭일 때와 3인칭일 때를 보겠습니다. You will find the flash drive on the desk. All employees will receive fire safety training every 2 years. 첫 번째 문장은 책상 위에 메모리 카드가 있을 것이다로 단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이 있을 것이다로 단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처럼 will은 1인칭일 때 표현이 세고 2인칭, 3인칭으로 가면 표현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shall을 살펴보겠습니다. shall의 1인칭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I shall wait for you at the train station. We shall not go to the museum if we don't have time. 주어가 1인칭일 때는 역 앞에서 기다리겠다. 시간이 없으면 박물관에 가지 않겠다로 표현이 세지 않습니다. shall의 2인칭과 3인칭 문형을 보겠습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You shall not make idol. All employees shall wear safety gloves when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10계명의 두 조항이고 세 번째 문장은 내용상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문장에서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미상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shall은 2인칭, 3인칭에서 엄청 강한 표현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앞에 표로 가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will과 shall이 왜 다른 길로 갔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will과 shall은 짝꿍이었고 서로 반대편에서 쓰이긴 했지만 원래는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다른 점이 훨씬 많고 will과 shall은 공통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다고는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둘의 표현에 비슷한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이 이렇게 서로 달라진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언어도 사람의 성장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포인트를 계기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어도 어떤 전환점을 계기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먼저 will과 would를 보겠습니다. will과 would는 오늘날 사용되는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는 단순 추측이고 하나는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will의 원래 본연의 뜻이 그대로 살아남은 것이고 단순 추측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will이 2인칭, 3인칭으로 해서의 사용이 많아지다가 단순 추측의 표현으로 굳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shall과 should를 보겠습니다. shall은 오늘날은 계약서 조항이 아니면 거의 쓰임을 찾아볼 수 없고 shall에서 나온 should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should는 무엇 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should가 가정법에서는 강한 후회를 나타내는데 이는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안 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여기서도 뭔가 해야 한다. 내 생각이 옳았다의 뜻이 강합니다. 이는 shall이 2인칭, 3인칭에서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쓰이면서 이쪽 길로 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쉘은 1인칭에서는 거의 사용이 없어지고 2인칭, 3인칭에서 표현이 너무 센 나머지 계약서 표현에서나 사용이 되고 슈드에만 이런 성격이 남아 사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뇌피셜입니다. 윌과 쉘이 서로 상대적으로 사용되면서도 둘이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쉘의 오늘날 쓰이는 성격을 보면 윌을 이용한 왼쪽 문장과 쉘을 이용한 오른쪽 문장이 다른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말로는 왼쪽 문장들과 오른쪽 문장들은 표현이 같다고 합니다. 다만 쉘을 이용한 문장들은 엄청 폴라이트하고 사극체 같고 좀 이상해서 오늘날 구어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머스트와 해부투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무엇해야 한다로 뜻은 같습니다. 하지만 둘에는 분명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머스트는 의지동사입니다. 화자의 의지와 결정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부투는 무의지동사입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 때문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I must wear a mask. I have to wear a mask. 둘 다 외형적으로는 나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로 같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내 결정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내 뜻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강요나 결정에 의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You must wear a mask. You have to wear a mask.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의지 비의지 동사를 따지는 데 있어 must have to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전의 will은 의지 무의지를 따질 때 기준이 문장의 주어였는데 must have to는 의지 무의지를 따지는 기준이 문장의 주어가 아니고 화자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You must wear a mask라고 했을 때 문장으로 따지면 you가 주체이지만 여기서 화자는 you가 아닙니다. you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건 내 명령이고 내 의지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규정상 혹은 어떤 상황상 당신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have to는 must에 비해 면피가 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고, 내가 집에 먼저 가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먼저 가는 것이 되고, 내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못 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must를 애용하시겠습니까? have to를 애용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must는 must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must는 현대 영어 구어체에서는 사용하면 어색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must를 처음으로 배웠고, 우리는 무엇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must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쉬울 것 같은데 must는 현대 구어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이나 사극에서나 사용이 되며 거의 have to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have to 예문을 더 보겠습니다. We have to wear a uniform at work. Mike can't come because he has to work tomorrow. 그렇습니다. have to는 의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 것은 화자가 명령한다기보다 회사의 규정상 입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마이크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것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동사의 의지 무의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조동사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의견이나 공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